안녕하세요. 아마추어 추락자 정태문입니다. 여러분은 무슨 운동을 좋아하시나요? 네, 운동의 종류는 굉장히 많죠. 근데 이걸 크게요, 두 가지로 구분해 볼 수 있는데요. 하나는 유산소 운동. 흔히 우리가 에어로빅이라고 그러죠. 에어로빅요. 영어로 발음하면 aerobic exercise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무산소 운동이죠. 무산소 운동. aerobic exercise 이렇게 두 가지로 크게 나눌 수 있는데요. 우리가 이런 말들을 갖다가 자주 듣고 많이 또 사용하잖아요. 근데 정작 이게 어떤 의미지? 이렇게 생각해 보면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이 유산소 운동이 어떤 것이고 또 무산소 운동이 무엇인지, 그리고 요 유산소 운동과 무산소 운동의 차이는 뭔지, 이것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운동이 뭘까요? 운동을 어떻게 정의할 수 있을까요? 네, 쉽게 직관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근육의 수축과 이완을 반복하는 어떤 행위라 그럴까요?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근육이 이제 수축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럼 이 힘, 에너지는 어디에서 나올까요? 운동을 하려면 근육을 수축하는 힘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 에너지가 어디서 나오는지라는 질문입니다. 조금 막연하죠. 그래서 먼저 우리가 자동차가 움직이는 원리를 생각하면요, 좀 이해하기 쉬운데요. 이제 자동차의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자동차가 움직이려면 우리가 흔히 기름 있죠, 기름을 갖다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산소가 들어가서, 그 다음에 그것이 연소되는 과정에서 힘이 나오잖아요. 그걸 통해서 이제 바퀴가 굴러가야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사람의 몸에다 적용해 보면요, 사람이 운동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우리 몸에는요, 에너지원이 되는 포도당이나 지방이 있겠죠. 이 포도당과 지방이 산소와 만나서 연소, 여기서는 이제 자동차에서는 연소지만 우리 몸에서는 분해, 이렇게 포도당과 지방이 분해되는 과정에서 에너지가 발생하게 됩니다. 우리 흔히 그걸 갖다가 ATP라고 이렇게 얘기도 하죠. 그래서 ATP를 만들면서 그걸 통해서 우리가 운동 에너지를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죠. 네. 그래서 이 유산소 운동은요, 기본적으로 근육에 산소가 충분히 공급되는 상황에서 발생하는 운동, 이렇게 이야기하면 쉽습니다. 다시 한번 할게요. 이 유산소 운동이라는 것은 뭐냐 그러면 우리 몸에 있는 근육에 산소가, 이것도 중요한 게 충분히죠. 산소가 충분하게 공급되고 있는 상태에서 발생하는 운동, 이걸 갖다 우리가 유산소 운동이라고 그러고요. 그러면 반대로 무산소 운동은요, 산소가 없다는 게 아니고 산소가 있긴 있는데 근육에 산소가 공급되지 않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죠. 그렇지 않고요, 이 무산소 운동은요, 그러니까 산소가 충분히 공급되지 않는 상태에 하는 운동, 이것이 바로 무산소 운동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유산소 운동은 산소가 충분히 공급된 상태에서 발생하는 운동이고요. 그리고 무산소 운동은 산소가 없는 것이 아니고 산소가 부족한 상태, 산소가 더 필요한 상태에서 운동하는 그런 상태라고 보시면 된다는 것입니다. 네, 그러면 우리가 언제 우리가 이 무산소 운동이 발생하게 될까요? 네, 기본적인 대답은요, 운동의 강도가 아주 강할 때 발생한다고 보시면 되죠. 다시 말해서 우리가 산책을 하잖아요. 산책을 하면서 천천히 걷는 이런 거는 우리가 유산소 운동이라고 말할 수 있고, 그리고 또 우리가 100m를 갖다가 전력 질주할 수 있잖아요. 이럴 때는 우리가 무산소 운동의 범주에 속한다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이제 근력 운동 있잖아요. 이거는 순간적으로 힘을 팍 써야 되잖아요. 대부분의 근력 운동은 무산소 운동의 범주에 속한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아주 짧은 시간 내에 엄청난 파워를, 엄청난 근육의 수축을 갖다가 동반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네, 그래서 우리가 유산소 운동과 무산소 운동을 나누는 기준이 뭐냐 그러면요, 이거는 근육이 얼마나 많은 산소를 요구하는가, 다시 말해서 운동의 강도에 따라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운동할 때 산소가 부족하면 우리 몸에서는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네, 이것을 다시 또 자동차와 경우에 비교하면 좀 이해하기 쉬운데요. 그러니까 자동차에서 우리가 흔히 불완전 연소라는 말 아시죠? 연료가 완전히 이렇게 파서 나가는 게 아니고 거름이 막 생기는 그런 불완전 연소의 상태와 비슷한데요. 보통 산소가 충분한 유산소 상태에서는요, 우리가 하나의 포도당을 갖다가 38개의 ATP로 이렇게 우리가 분해를 하게 만들게 되거든요. 근데 산소가 부족하게 되면 무산소 상태에서는 2개 정도의 ATP만 만들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연비, 즉 효율이 굉장히 떨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자동차에서는 기름이 불완전 연소하게 되면 우리가 매연 같은 그런 부산물이 발생하게 되잖아요. 마찬가지로요, 사람의 몸에서도 포도당 혹은 지방이 불완전하게 분해되면 젖산 같은 부산물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흔히 젖산이 나쁜 것으로 아는데요. 모든 그렇게 나쁜 기능만 있는 것은 아니지만, 여하튼 간에 젖산이 생겼다는 것은 우리 몸이 지금 효율적인 에너지 대사를 하고 있지 못하다, 그러다가 반증한다고 볼 수 있죠. 그럼 왜 사람들은 이 비효율적인 무산소 운동을 하게 될까요? 네, 이 중요한데요. 정답은 엄청나게 빠른 대사 속도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조금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다시 말해서 무산소 운동을 할 때는 포도당 하나를 몇 개에서 한다고 그랬나요? 예, 포도당 하나를 분해하는데 2개의 ATP밖에 얻지 못하죠. 그런데 분해 속도는요, 유산소 운동에 비해서 거의 한 100배 정도 빠르게 분해를 한다고 그럽니다. 네. 그래서 아주 급하거나 아주 빠르게 폭발적인 그런 근육의 수축을 갖다 요하는 그런 상황에서는 굉장히 유리하다는 것이죠. 물론 반대급부로 우리가 다른 부작용은 발생하게 되지만, 여하튼 간에 아주 폭발적인 근육의 수축을 하기 위해서는 이 무산소 운동이 아주 효율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요, 유산소 운동은 기본적으로 뭐라고요? 산소가 충분한 상태에서 발생하는 운동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무산소 운동은 산소가 없이 하는 운동이 아니고요, 산소가 부족한 상태에서 하는 운동이라고 이렇게 정의하면 쉽겠죠. 그리고 유산소 운동과 무산소 운동은 이 2개를 갖다가 나누는 기준은 뭐냐? 그거는 다른 것이 아니고 운동의 강도, 산소가 얼마나 필요한지 운동의 강도에 따라 결정된다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유산소 운동은 아주 효율적으로 포도당과 지방을 분해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제 무산소 운동에는 비효율적으로 포도당과 지방을 불완전하게 이제 분해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여파로 우리가 젖산이 쌓이게 되는 거죠. 근데 그럼 왜 사람들은 이 비효율적인 무산소 운동을 여전히 수행하게 될까요? 네, 말씀드린 대로 바로 엄청난 분해 대사 속도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이 무산소 운동의 분해 속도는요, 유산소 운동에 비해 거의 100배 정도 빠르게 분해하는 속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아주 순간적으로 아주 빠르게 폭발적인 근육 수축을 필요할 때는 이 무산소 운동이 굉장히 유리하고 효율적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평소에 여유로울 때는 주로 유산소 운동을 하는 것이고요, 뭔가 급박하고 폭발적인 근육의 수축이 필요할 때는 무산소 운동을 한다고 보시면 되는 것입니다. 여하튼 간에 결론적으로 사람은 기본적으로 유산소 운동과 무산소 운동을 다 같이 병행하면서 살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Bye now.